무려 4,000년 전에요. 정말 완벽한 거래가 한번 성사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 뭐 무기나 협박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. 오직 이야기 하나만으로 모든 걸 해낸 거죠. 오늘 바로 이 고대의 설득 기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시대를 초월하는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가 될 거예요. 혹시 지금 뭔가 중요한 제안,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앞두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. 요즘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가르치는 가장 완벽한 설득의 사례 연구,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.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. 모든 건 한 남자의 어깨에 놓인 엄청난 부담감에서 시작됩니다.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충실한 종이었는데요. 이 사람한테 떨어진 임무가 뭐냐면 주인의 아들 이삭의 평생을 좌우할 아내를 찾아오는 거였어요. 이건 그냥 심부름이 아니에요. 실패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아주 엄숙한 맹세로 묶인 그런 임무였죠. 이게 바로 그 임무의 핵심이자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 된 아브라함의 명령입니다. 내 아버지의 집, 내 족속에게로 가라. 여러분, 이 말이 그냥 단순한 지시 같으세요? 아니에요. 이건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. 다시 말해, 신뢰할 수 있는 연결고리부터 찾으라는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죠. 이 이야기에서 되게 재밌는 게 바로 속도예요. 이게 그냥 장면 묘사가 아니거든요. 설득의 첫 번째 신호탄 같은 겁니다. 보면 리브가도 그렇고 나중에 나올 오빠 라반도 그렇고 둘 다 막 달려가요. 왜 그랬을까요?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평범함을 넘어서는 관심, 그리고 기회를 딱 포착하는 능력,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문학적 장치라고 봐요. 그리고 우리 주인공, 이 종은 이 비범한 반응을 절대 놓치지 않았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. 바로 라반이죠. 그럼 라반의 눈을 확 사로잡은 건 대체 뭐였을까요? 네, 바로 누이의 몸에 걸려있던 아주 값비싼 보석, 한마디로 부의 증표였던 겁니다. 그는 이 신호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? 맞아요. 또 달려갑니다. 이게 그냥 호기심이었을까요?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의 시작이었을까요? 어쨌든 종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미끼를 아주 성공적으로 던진 셈이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. 바로 종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는 순간이죠.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음식을 내오는데 그걸 딱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. 제 임무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. 와, 이 한마디로 그냥 그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. 이건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다. 내 모든 걸 건 신성한 임무다. 라는 걸 모두에게 제대로 각인시킨 거죠. 원래 설득의 첫 단계가 뭐겠어요? 바로 신뢰와 가치를 증명하는 겁니다. 이 종은 절대 우리 주인 부자입니다.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양과 소, 은과 금, 남녀, 노비의 낙타까지 아주 구체적인 자산 목록을 상대방 눈앞에 쫙 펼쳐 보여주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상대방 머릿속에 있던 의심은 싹 사라지고 이 제안은 진짜 들어볼 가치가 있겠다는 확신이 딱 생기게 됩니다. 정말 계산된 오프닝인 거예요. 자, 이렇게 재산을 쫙 보여준 다음에 드디어 가장 중요한 상품, 바로 신랑을 소개합니다.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들이 진짜 정교해요. 그냥 아들이 있습니다가 아니에요.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. 노년에 이 한 단어가 딱 붙는 순간 이삭은 그냥 상속자가 아니게 돼요. 기적의 아이, 다시 말해 신의 축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. 이보다 더 매력적인 신랑감이 또 있을까요? 자,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건 이 종이 들려준 말하자면 공식 버전의 이야기였습니다. 하지만 있잖아요. 모든 위대한 설득가들한테는 항상 무대 뒤에 전략이 있는 법이거든요. 이제부터는 우리가 돋보기를 딱 들고 그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이야기를 설계했는지 그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. 이 종이 들려준 이야기가 과연 실제로 일어난 일을 100% 그대로 옮긴 걸까요? 아니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각색한 버전이었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 표가 모든 비밀의 열쇠예요. 실제 일어난 일하고 그가 나중에 다시 들려준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원래는요, 리브가한테 선물을 먼저 주고 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어요.
그런데 라반한테는 어떻게 말했죠?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마치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아, 바로 당신이군요 하면서 확신에 차서 선물을 준 것처럼요. 이게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요? 천만에요. 이게 바로 천재적인 전략의 핵심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 작은 순서 변경 하나가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싹 바꿔버려요. 만약 원래대로 이야기했다면 그 선물은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희망 섞인 뇌물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? 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그 순간, 선물은 아, 당신이 바로 신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맞았군요 라는 신의 확증이 되어버립니다.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마치 신의 섭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정말 마법 같은 한 수였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설득 전략을 한번 해볼까요?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를 든 것처럼 그가 어떤 정보는 교묘하게 잘라내고 또 어떤 정보는 슬쩍 덧붙여서 이 완벽한 제안을 만들어냈는지 우리 한번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설득에 있어서 때로는요, 뭔가를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설득의 대가인 이 종은 바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. 그가 빼놓고 말하지 않은 정보 중에 정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은 절대로 이 고영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고 명령했거든요. 자, 우리가 잠시 라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? 만약에 당신의 딸이 결혼하면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온다. 이런 조건이에요. 과연 이 결혼을 쉽게 허락할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협상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생략이 아니었던 거죠.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아주 대담한 도박이었습니다. 그의 치밀함은 심지어 단어 선택에서도 드러나요. 원래 아브라함이 말했던 건 좀 추상적인 내 고향이었는데 이걸 라반한테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바꿔서 말합니다. 훨씬 개인적으로 들리죠.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. 그냥 평범한 맹세라는 단어를요, 훨씬 더 무겁고 심지어 좀 위협적으로 들리는 금지나 저주라는 단어로 바꿔버려요. 왜 그랬을까요? 맞습니다. 협상의 무게감을 확 더해서 상대방이 거절하기 힘든 압박감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.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거였어요. 그런데 설득의 진짜 고수는 빼기만 하진 않죠. 결정적인 순간에 한 조각을 슬쩍 더합니다. 그는 아브라함이 그냥 부자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는 말을 덧붙여요. 자, 이 한마디가 추가되면서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? 단순한 부자에서 신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이 결혼은 그냥 돈 많은 집안끼리의 결합이 아니에요. 아주 의로운 가문과의 영광스러운 결합이 되는 거죠. 이 모든 치밀한 설계,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결국 이 종은요, 라반과 그의 가족들 앞에 완벽하게 짜인 단 하나의 길만 남겨둔 셈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라는 대답 말고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었죠. 거절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명예롭게도 불가능한 그런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설득의 활용점정을 찍습니다.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딱 꺼내든 거죠. 이게 보통 친절이나 은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. 그냥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. 그는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신께서 우리 주인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헤세드를 당신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결혼은 이제 인간적인 거래 차원을 넘어서 신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룩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. 글쎄요, 누가 감히 신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?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변론이자 설득의 기술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마무리 기법 중 하나예요. 겉으로 보기에는 자,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하고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이야기는 이미 예라고 대답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명예롭고 올바른 길이라는 걸 다 증명해버렸어요.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게 만드는 가장 우아한 방식의 설득인 셈이죠. 4,000년 전 한 남자의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
우리가 무언가 제품을 팔거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객관적인 사실들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 잘 짜인 이야기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? 어쩌면 설득의 진짜 본질은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팩트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